자, 두 번째 시간 해볼게요. 첫 번째 시간 좀 길었죠? 첫 번째 시간 긴 이유는 여러분이 눈빛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저당상을 마무리할 때. 자, 책 144쪽 갈게요. 143쪽. 143쪽에 감정평가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감정평가론은 국토교통부에서 6문제 출제합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6문제. 정확한 약속은 6문제 출제합니다. 이렇게 아니라 15% 내외. 그러면 15% 내외면 15% 출제할 수도 있고 20% 출제할 수도 있고 그 말이야. 그러면 15%면 6문제입니다. 40문제에서 15%가 6문제라고. 그죠? 그럼 6문제 맞췄다. 그러면 15점 맞춘 거야. 그래서 맞추면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6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는 7문제인데 그냥 6문제 출제한다. 그러면 되고 이 6문제 중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2문제가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6개에서 2문제가 계산 문제면 그럼 우리가 4문제, 이론적으로 4문제 낼 건데 여러분이 운이 안 좋으면 계산 문제를 3문제 출제, 3문제. 올해 계산 문제 2문제 출제했고 이론적으로 4문제 출제했는데 그럼 6문제 중에서 이미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동산 가격 공시라고 있어. 부동산 가격 공시. 그다음에 이제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다고. 자, 책을 좀 넘겨서 그 부분 볼 건데요. 자, 책 114쪽 가볼래요? 114쪽 가면 가운데 무슨 박스가 있는데 그게 기준 시점이라 나와. 기준 시점. 144쪽. 제가 114쪽이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눈빛이 없지 그런 것 같았어요. 144쪽. 그러면 가운데 기준 시점 박스 나오죠. 그 기준 시점 가면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 가로에 규칙 제9조 2항 나왔습니까? 그 규칙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야. 그럼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그 박스 바로 밑에 5번 시장가치 기준 그러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이렇게 규칙이라고 써진 것은 중요해요. 자, 이거 매년 내요. 규칙이라고 써진 거. 그럼 이제 주로 이 규칙이라고 써진 게 주로 어디서 내냐면 이제 책을 넘기면 153쪽 가봐요. 153쪽. 153쪽에 감정평가 가는 규칙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25회 때부터 해서 34회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우리가 이제 두 문제는 계산 문제고 네 문제가 이론적인데 요 네 개 중에서 두 문제는 이미 노출돼 있어요. 요건 다 맞춰야 돼. 두 개 중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여기 있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있고 그럼 153쪽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나오잖아요. 자, 153쪽, 154쪽 요 한 장에서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에서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 뒤로 넘어가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책 174쪽 174쪽 가면 그럼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그러면서 29회 때부터 해서 34회 때까지 29회 때부터 해서 34회까지만 제가 안 써놨어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 이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거든.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하고 가격 공시 요 두 가지는 언제나 노출돼 있어요. 요 두 가지는 무조건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6문제 나오는데 6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이미 노출돼 있고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두 문제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두 문제라면 그러면 이론 네 문제 나오잖아요. 이론 네 문제 나오면 요 두 개 맞춰야 되고 나머지 두 개에서 하나 맞추면 돼. 그러니까 감정평가 6문제 중에서 세 문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감정평가가 쉬웠어요. 6문제 출제되는데 네 문제는 이론적으로 다 맞추게 출제했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 시험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세 문제 맞춘다. 그럼 편해져요. 그러니까 세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이미 두 개는 노출돼 있으니까. 어떤 애는 감정평가 규칙 거기서 세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고 부동산 가격 공시. 마음은 편해졌네요. 그러니까 눈빛은 아주 좋아요. 눈빛은 별것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내용이 들어가면 뭐냐 저거. 여러분 눈빛은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자, 다 맞출 수 있다. 그래서 6문제 중에서 세 문제 맞춘다. 운 좋아서 계산 문제 하나 찍으면 그러면 네 문제 맞출 수 있다. 올해는 계산 문제도 다 맞출 수 있게끔 출제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그럼 이제 감정평가가 뭐냐? 그럼 이제 개념 나왔네요. 감정평가 자, 기초이론에서 이제 감정평가 개념 시험 안 나옵니다. 감정평가는 이거 감정평가라고 해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금액으로 표시하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야.
요거 토지 있습니다. 토지. 그럼 이 토지가 쓸모가 있다. 그게 경제적 가치. 그럼 쓸모가 있으면 요 쓸모를 금액으로 화폐액으로 표시한 거. 이게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이 과정, 이것을 감정평가라고 그래. 그럼 토지 등이 있으니까 토지도 감정평가할 수도 있고 건물도 감정평가할 수도 있고 자동차도 감정평가할 수도 있고 지상권도 감정평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물건에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이 작업을 감정평가라고 한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면 손목을 건다 제가. 근데 이 경제적 가치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자,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시장에서 돈하고 바꿀 때 가치를 교환 가치라고 그래. 그것은 이제 가격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이 토지 건물 있으면 이걸 내가 시장에서 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 빌려주고 월세 받을 수 있죠. 그게 이제 임대료야, 임대료. 그럼 감정평가는 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을 표시하는데 가액을 구하는 것도 있고 임대를 구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제 감정평가야. 근데 이거 뭐 경제적 가치는 합해적인 거 비합해적인 거 나오는데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자 이게 감정평가입니다. 이것을 하나만 알고 갈 거예요. 감정평가는 자 여러분이 선택해 봐요. 요 감정평가는 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자 1번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2번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1번하고 2번 중에서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선생님 나는 2번 하고 싶어. 그래도 빨간색이잖아. 가치 구하는 거야. 가치. 가격 구하는 게 아니라고. 감정평가는 뭘 구하는 거로? 가치 구하는 거야. 가치 구하는 것이다. 근데 그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해 보는 거야. 그러면 감정평가는 가격 구합니까? 가치 구합니까? 뭐 가치 구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좀 있으면 바로 나오는데 가치가 여러 개 있는 거야. 가치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 기준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맞나? 요거 안 썼나 내가? 요 밑에 보면 거기 2번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게 나왔습니까?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안 쓰는 이유는 그 바로 이제 이어지니까 그래요. 여기서 알고 갈 거, 여기까지 알고 갈 거. 감정평가는 가치 구한다, 가격 구한다. 가치 구한다. 자, 요거 하나 해볼게요. 요거 나왔으니까. 그러면 요 경제적 가치라는 게 돈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돈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상가거든. 상가. 그럼 이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화폐액으로 돈으로 표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 건물의 월세가 한 달에 월세가 임대료가 3천만 원이다. 그게 화폐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화폐적인 거. 근데 여기 건물이 상가 아니라 주택이야. 주택. 그럼 이 주택이 주는 경제적 가치는 화폐액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주택이 돈 벌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비합폐적인 것이다. 그럼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건데 그 경제적 가치는 합폐적인 것도 있고 비합폐적인 것도 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고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제가 소개시키는 거고 감정평가에 이제 필요성 뭐 나오고 기능 나오죠? 그거 볼 필요 없어요. 필요성 기능 시험에 나오면 제가 손목을 건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분류가 나와요. 그 감정평가에 분류해서 공인평가, 공적평가, 필수적평가, 임의적평가, 법정평가 143쪽에 있는 거 예전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출제한 적이. 근데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5, 6월달 과정이나 그때 한번 언급할 거라고. 자 넘겨봐요. 넘기면 4번 평가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 나와요.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7번 봐봐요. 7번 보면 그럼 가운데 144쪽 가면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죠. 그 기준 시점은 밑에 보면 시장가치 기준 원칙 나와. 시장가치 원칙. 자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한데 자 봐요.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6조, 7조 요 세 개의 조문이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잘 나와요. 이 세 개의 조문은 뭐냐면 자 5조, 6조, 7조가 있는데 요 세 개의 조문은 감정평가할 때 세 가지 원칙이 나와. 그 세 가지 원칙이 감정평가 규칙 5조, 6조, 7조야. 그러면 144쪽에 그 5번이 감정평가 규칙 5조고 145쪽 가봐요. 144쪽 하단부에 6번 나오죠. 6번이 현황기준 원칙 감정평가 규칙 제6조. 그다음에 145쪽 가면 그런 가운데쯤에 어떤 그림이 나와. 그림 나오면서 7번
감정평가하는 규칙 몇 조? 7조. 요 세 가지가 시험에서 수업에서 잘 나와. 자주 나와. 매우 자주 나오잖아요. 잘 나와. 그럼 요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냐면 그 7번 감정평가 규칙 제7조 145쪽에 있는 거, 여기에 이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아. 제가 별표 3개란 말 안 했습니다. 별표 3개라 자기 마음대로 치지 말라고. 내가 별표 3개라 할 때만 찾는 거야. 막 별표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별표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해서 3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야. 3개 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3개짜리는 아니에요. 자, 그럼 5조 갑시다. 5조는 감정평가는 가치 구하는 겁니까? 가격 구하는 겁니까? 가치 구하는 거죠. 근데 가치 구하는데 가치가 여러 개 있어요. 가치가 어떻게 있냐면, 가치라는 게 시장 가치라는 게 있고, 그러면 선생님 시장 가치는 뭔데요? 그것은 아직 공부할 때 안 되고, 사용 가치라는 게 있고, 교환 가치라는 게 있고, 보상 가치라는 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이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게 보상 가치라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감정평가는 가치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치 구하는데 가치가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가치가 시장 가치밖에 없다 이게 봐요. 가치가 시장 가치밖에 없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무슨 가치 구하는 거야? 시장 가치 구하는 거라고. 자, 봐요. 감정평가는 가치 구한 것이다. 근데 가치는 시장 가치밖에 없다. 그럼 감정평가는 무슨 가치 구한다? 시장 가치 구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 제5조에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 원칙이 시장가치 기준이라는 소리야. 그럼 감정평가액은 원칙, 감정평가 무슨 가치를 기준한다? 시장가치 기준한다. 이게 원칙이야. 그럼 원칙이 있으면 예외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지 당연히. 그 예외가 나오는 거야. 예외. 자, 예외는 시장가치 이해가치야. 다음의 경우 시장가치 이해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음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암기해야 된다고. 자, 다음이 뭐냐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시장 가치를 결정합니까? 시장 가치 기준을 결정합니까? 시장 가치 유예 가치입니까? 시장 가치 유예 가치. 이거 외우는 거야. 법의사라고 외우는 거야. 법의사. 이렇게. 자, 봅시다.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예외적으로 법의사는 시장 가치 유예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를 감정평가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인데? 시장 가치야. 시장 가치. 시장 가치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근데 요거 제가 감정평가사인데 여러분이 와서 요거를 평가해 주라고 그래. 이제 여러분이 의뢰인이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 평가사님 여기가 수용된다는데, 여기가 수용된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용된다면 이 토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평가해 주셔야 된다고. 그럼 의뢰인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 가치, 가치, 보상 가치입니까? 보상 가치. 이런 경우는 시장 가치, 가치라는 소리예요.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다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거. 이 세 가지 경우는 시장 가치, 이해 가치인데, 자, 2번은 설명했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 이해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야. 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 자, 요걸 좀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보면. 법책에 법이 있어, 법이 있고 이제 법률이 있죠, 법률. 법률 밑에 뭐가 나와요? 시행령. 시행령이 나와. 요거는 이제 민법 선생님한테도 배웠을 거고 공법 선생님한테도 아마 배웠을 거야. 법체계가. 그러니까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그다음에 시행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시행 규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게 뭡니까?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 규칙이야. 그럼 이 감정평가 규칙은 이 시행 규칙이야. 여기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그럼 이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원칙 무슨 가치입니까? 시장 가치야, 시장 가치. 그런데 어떤 법을 봤더니 뭐라고 나냐면, 자, 이 규칙은 분명히 시장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을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공익 가치로 평가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법에 시장 가치 아닌 다른 규정이 있죠. 그때는 법이 우선합니까? 규칙이 우선합니까? 법. 그러니까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시장 가치 유예 가치란 말이에요. 규칙은 뭔데? 시장 가치인데 법이 우선하잖아. 규칙보다. 그러니까 법에 다른 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라는 소리야. 그다음에 령.
요 시행령. 분명히 시행규칙은 시장가치야. 근데 시행령을 봤더니 보상가치 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가치 합니까? 보상가치 합니까? 보상가치. 그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그러면 사회통념상 필요도 인정되는 경우. 이 토지를 평가할 건데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사회통념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시장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로 해야 된다. 그러면 교환가치로 하라는 소리예요. 요 세 가지 경우는 시장가치입니까? 시장가치 유예가치입니까? 시장가치 유예가치다. 예? 자, 됐나요? 자, 봅시다. 원칙은 무슨 가치인데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하는데 세 가지. 법의사는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우 잘 나옵니다. 자, 이게 원칙이야. 두 번째 원칙으로 갑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현황기준 원칙입니다. 감정평가 규칙 제6조입니다. 자, 여기 좀 봅시다. 나를 슬프게 하지 마세요. 나는 이 해가 가는 게 너무 슬퍼. 그러니까 저를 계속 슬프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지목. 이제 지목이란 말은 아시죠? 지목은 공시법 선생님한테 들어봤잖아요. 이 지목이 지금 전입니다. 전 밭이란 소리, 밭. 그런데 이 토지에 이 밭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용 상황이 지금 현재 이용 상황이 전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야, 대지. 대지. 그다음에 이 토지가 그린벨트에 속해. 그린벨트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고 있죠. 공법 제한을. 그럼 현황 기준 평가는 있는 그대로 하는 소리야. 있는 그대로. 요거 이 토지 평가할 때 있는 그대로 해라. 그러면 현황 기준 평가는 이 토지를 평가할 때 전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대지로 평가하는 겁니까? 대지.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소리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대지로 평가하는 소리야. 그럼 공법상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럼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소리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게 현황 기준 평가야. 그럼 현황 기준 평가는 감정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받지 않는 대로 받는 대로 받는 대로 이걸 현황 기준 평가라고 한다. 받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애울 필요 없어 봐요. 이걸 애우면 공부 곤란해. 이제 공부가 힘들어져요. 원칙. 현황 기준 평가 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게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 감정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아직 기준 시점이 뭔지 몰라요.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럼 이 경우는 이 토지를 평가할 때 전 밭으로 평가한다. 대지로 평가한다. 대지. 그린벨트 속했죠. 그린벨트 속한 대로 평가한다. 이게 원칙이야. 그럼 예외적으로 여러분이 이 땅 주인이라고 봐요. 이 땅 주인이면 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거야. 그럼 원칙은 있는 그대로.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원칙 있는 그대로.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외 조건을 붙여서 평가한다. 근데 어느 경우에 세 가지 경우에 법의사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이 땅 주인이라고 봐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럼 그린벨트 해제되면 땅값이 20배, 30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땅 주인이면 속으로 그러겠지. 캐디를 부르겠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얼마일까? 그러면서 저한테 와. 평가사님, 요거 그린벨트 해제된다는데 그러면 여기 얼마인가 평가해 줄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원칙은 그린벨트가 속한 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저한테 의뢰인이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요청하잖아요.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을 조건으로 해서 평가해 줘 요청하죠. 이렇게 되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이상 안 나와. 이제 여기다가 하나 살 붙일 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자, 세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시장가치 기준인데 예외로 법의사는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 현황기준평가. 현황기준평가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면 돼. 있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는 시험에서 있는 그대로 안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한다. 그런데 세 가지 경우 법의사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이 바닥의 세 번째 원칙. 이 바닥에 혹시 영화 타짜 보셨습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 타짜에서 그러잖아요. 이 바닥에 세 번째 원칙.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온다고. 이 바닥에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 시장 가치. 두 번째 원칙 현황 기준. 이 바닥에 세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이 가장 잘 나와. 세 번째 원칙이. 세 번째 원칙. 이게 이제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인데, 자, 그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부동산 몇 개? 두 개. 건물도 부동산, 토지도 부동산. 그럼 요거 평가할 때 원칙은 따로따로. 토지 따로, 개별, 건물 따로. 요게 개별 물건. 요 물건이 몇 개입니까? 두 개. 토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 건물도 물건. 그죠? 그럼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십시오. 여기 원칙이야. 그게 제 7조야. 7조 보자고요.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라고 그래. 감정평가 규칙 제7조는 개별평가는 요 말은 없어요. 요 말은 없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개별평가라고 해요. 이렇게.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해야 한다. 이게 감정평가 규칙 제7조 1항이야. 1항. 그럼 1항이 원칙이면 예외가 3개가 나와. 3개가. 그럼 3개는 자 봐요. 이거 따로따로 한 게 원칙. 그럼 건물만 평가. 토지만 평가. 요건 이제 개별평가라고. 그런데요. 이 토지 건물이 용도상 불가분행한 게 있다. 뗄 수 없다는 소리야. 일체로 거래되고 있다. 그럼 이 두 개를 싸잡아서 이렇게 싸잡아서 토지 건물 싸잡아서 일괄해서 따로따로 평가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첫 번째 예외야. 자, 첫 번째 예외가 3개 나오는데 자 보자고요. 예외. 일괄해서 평가한다. 요 일괄평가인데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일괄평가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괄평가라고 붙여주는 거야. 여기에 감정평가 규칙 제7조 1항이야. 자, 2항이 이제 개별평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2항은 이렇게 나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행한 게 있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여러분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본다고. 일괄해서 요 앞에를 틀리게 된 게 아니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다고.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여기 첫 번째 예외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예외. 요 그림을 계속 봐요. 요 그림을 보면 이번에는 요걸 지우고 자, 그림을 다시 그려봅시다. 자, 원칙.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따로다 개별평가 원칙입니다. 근데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건물만 봐요. 이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야. 10층짜리 건물인데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야, 상가. 나머지 자 4층부터 10층까지는 주택이야, 주택. 이런 건물을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그래. 그럼 하나의 건물인데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하나의 건물인데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이거 구분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이 건물 전체를 평가해야 되는데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두 번째 예외라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게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없다고 준다고. 뭐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없다 한 번, 있다 두 번. 그럼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OX, X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예외야. 두 번째 예외. 이제 두 번째 예외에서 어떤 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고 어떤 게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는가. 그 밑에 사례가 예가 나왔는데 그까지는 보지 말고 자, 세 번째 조칙이 나옵니다. 이걸 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나중에 이거는 자, 부분평가라는 말 나와. 자, 부분평가는 뭐가 부분평가냐면 이걸 이제 부분평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토지가 100번지 토지입니다. 이렇게 번호 붙인 토지는 뭐라고 한대요? 번호 붙인 토지 뭐라고 그래요? 필지. 필지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부분만 요 100번지 토지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원칙인데 원칙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이렇게 도로가 난대. 도로가 이 부분만 수용이 돼. 이 부분만. 그럼 이 부분만 수용이 되면
이 부분만 보상액을 산정해야 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없는데 이 부분만 수용돼서 이 부분만 평가해야 돼. 이 부분만 평가해서 보상액을 줘야 한다고. 이렇게 대상 물건 일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럼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은 이제 부분평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감정평가 규칙 제7조에 개별평가란 말은 있어 없어요? 이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요 말이 있는 거야. 요 말. 요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개별평가라고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감정평가 규칙에 일괄평가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 요 일괄평가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단 말이야. 요거. 여기에 감정평가 규칙 제7조 1항이야. 1항. 여기에 2항이고 여기에 3항이고 이제 4항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에는 개별평가란 말, 일괄평가란 말, 구분평가란 말, 부분평가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개별평가다, 구분평가다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이해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뭔 말인가?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 감정평가 규칙에 요 개별평가란 말이 있다 없다?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별평가라고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시험 문제에서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내용이다.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이다. 그러면서 요 말을 줄까 안 줄까? 안 주지. 감정평가 규칙에 요 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쉽게 그냥 개별평가, 부분평가 이렇게 붙여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은 요걸 내는 거죠. 요거. 자, 예외적으로 일괄평가 이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부분평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경우는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대상 물건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그럼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근데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100번지 토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은 원칙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부분만 수용됐대요. 이 수용에 따른 특수한 목적이 생긴 거야. 합리적 이유가 생긴 거라고. 그럼 이 부분만 보상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부분평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수업 끝나고 다 시험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제가 막은다 했잖아요. 못 가게. 근데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가서 예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특수한 목적 있잖아. 그럼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있습니까? 이렇게. 그거야. 자, 그럼 이거 감정평가 규칙 제7조 원칙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외.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아니.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원칙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예외적으로 있다. 자, 이제 책을 넘겨서요. 146쪽 가볼래요? 146쪽에서 가치와 가격이란 말 나와. 가치와 가격. 자, 봅시다. 여러분들 가치와 가격이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여기 공부를 하기 전에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고 써요. 근데 학문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다음에 정반대야, 반대. 그럼 가치는 뭐고 가격이 뭐냐? 우리는 여러분들은 가치에 익숙합니까? 가격에 익숙합니까? 그렇지. 나는 가치에 익숙한데 재수 없어. 가격에 익숙해야지. 가격에. 가치란 말 집에서 마트 가가지고 요 가치가 얼마예요? 그럽니까? 아니지. 마트 가서 요거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잖아요. 마트 가서 요 가치가 얼마예요? 그 마트 주인이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에 익숙하지 가치에 익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공부를 가치를 중심으로 가격을 중심으로 보면 돼. 그럼 가격이 뭐냐? 1번. 가격은 내가 이거 살 때 10,000원 줬다. 그게 가격이야. 실제로 지불된 금액.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수요자가 공급자라고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야. 그게 가격이야. 그죠? 근데 가치는 장래에 대한 편익 현재 가치라고 그래. 이거 뭔 말이야 도대체? 장래 앞으로 기대되는 편익. 이 분필이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이익을 줄 것이다. 그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측정했다. 그래서 가치는 장래에 대한 편익이 현재 가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가격은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가격이 구체적이란 말은 요 분필의 가격은 얼마냐? 1,000원이다, 2,000원이다. 구체적이잖아요. 객관적이란 말은 요걸 마트로, 요것만 마트가 아니라 요거 문방구 가서 요 분필을 산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가도 1,000원, 제가 가도 1,000원입니다. 그죠? 객관적이죠. 그죠? 근데 가치는 매우 추상적입니다. 이 분필이란 물건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쓸모가 있어? 쓸모 있잖아. 가치가 뭔데? 쓸모가 뭔데? 가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추상적이야. 근데 가치는 주관적이라고 그래. 주관적. 사람마다 달라요. 요 분필에서 느끼는 가치는 여러분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느끼는 가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아파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물건이 있는데 느끼는 가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주관적이죠. 예? 그러면 시험 한번 뻔해 봐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치는 구체적 객관적이고 가격은 추상적 주관적이다. 뭡니까? X입니까? X야.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면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지 않지만 시험에 나오면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근데 거의 틀린 것을 그런다. 그 틀리면 이 자리를 바꿔주는 거 하나를. 자, 그러면 가격은 꼭 현재 가치처럼 느껴져요. 가격이 꼭 현재 값처럼 느껴집니다. 가격은 과거값입니다. 지불되는 순간 과거야. 내가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된 거라고 그렇게. 그래서 가격은 과거값입니다. 그럼 가치는 현재값이에요. 근데 시험은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가치는 미래값이고 가격은 현재값이 이렇게 속인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가격은 과거값. 가격은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가격은 변동하지. 여기 이 분필이 3년 전에는 500원이었어요. 지금은 1,000원 하잖아요. 우리는 가격이 변동한다는 것을 아주 몸소 느끼고 있잖아요. 지난주 갔을 때는 무 하나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원이네. 다음 주 가면 1,500원이네. 무 하나 사기도 힘들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늘 아침에 뭐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전 세계에서 무역 적자 우리가 200등. 209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200등이야. 무역 적자가. 그러니까 200번째로 무역 적자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살거든. 근데 전 세계 209개 나라 중에서 200번째로 무역 적자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뒤에서 1등이야. 그러면 우리가 막 되게 그 북한 어쩌고저쩌고 막 개를 잡고 북한도 190 몇이야. 아니 북한은 105인가 그래. 그러니까 북한보다 더 못하고 있는 거지. 규모는 우리가 더 크지. 근데 이제 등수로 보면 200. 그 뒤에서 꼴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느끼잖아요. 물가가 올라갔다고 느끼잖아요. 수출이 안 되니까. 그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렇다. 중국은 수출 거의 안 되거든요. 큰일이죠. 우리 인천은 가까우니까 중국으로 물건 팔러 갑시다. 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다 그러는데 가격은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변동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특정 시점에서. 그럼 요 물건은, 요 분필은 지금 시점에서는 딱 1,000원이야. 하나밖에 없어. 변동을 하지만. 그러니까 가격은 특정 시점 하나만 있다. 자, 가치로 가봐요. 가치는 현재값이라고 써요. 장래에 대한 편의 현재 가치. 가치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가치가 여러 개 있다는 거 아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가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감정평가 규칙 제5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유예 가치. 아까 제가 썼잖아요. 가치는 시장 가치, 교환 가치, 보상 가치, 사용 가치 여러 개 있다고. 가치는 여러 개. 그럼 시험은 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지만 가격은 여러 개다. 이렇게 했나 봐요. 이렇게. 이게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 물건이 가치가 없다기다. 가치가 쓸모거든. 쓸모. 그럼 쓸모가 없어요. 그럼 쓸모가 없으면 가격이 지불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가격이란 말은 어떻게 되면 요 가격의 본질, 요 물건이 가격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치, 쓸모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가격이란 것은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했다고 그래. 가격은 가치를 뭘로? 화폐액으로. 요 분필이 쓸모가 있죠. 그럼 가치가 있죠. 그럼 요 얼마짜리다? 1,000원짜리다. 그게 화폐액으로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가격, 요 1,000원, 이 분필의 가격이 1,000원이란 말은 요 분필의 쓸모를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가격은 가치의
합회적 표현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이렇게. 봐요.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의 합회적 표현이다. 이렇게. 자, 요 가치 가격 관련해서 여기 날개 있는 게 있고 요 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치와 가격에서 요 표가 중요하고 표가. 자, 그러면 요 옆에 있는 거 해볼게요. 어떤 물건의 가치가 높아져. 쓸모가 높아져. 그럼 가격도 뭐 높아지겠지. 그럼 쓸모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겠지. 그럼 쓸모가 없으면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다 이 말이라고. 자,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매번 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쓰레기는 돈 주고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왜? 쓰레기는 왜 돈 주고 안 사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가격이 지불되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는 돈 주고 사요 안 사요? 사지. 왜 쓰레기 봉투는 돈 주고 사요? 가치 쓸모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여러분도 쓸모없게 돼버리면 여러분에게 가격이 지불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프로야구 선수가 홈런도 많이 치고 안타도 많이 치다가 그러면 홈런도 많이 치고 안타도 많이 치고 그러면 연봉이 높아요 낮아요? 높지. 그 선수는 가치가 높으니까 가격이 높아진다고. 근데 그 선수가 안타도 못 치고 그다음에 실책하고 홈런도 못 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선수의 쓸모가 떨어지는 거지. 가격도 떨어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예?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쓸모 있는 인간이 됩시다. 이렇게. 자, 됐어요? 그럼 옆에 갑시다.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화폐 가치,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은 떨어져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 이 말은 10,000원짜리 가지고 가서 고등어 10마리 사고 조기도 10마리 사고 그리고 3,000원 남아서 와서 커피 2잔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소리예요. 10,000원짜리 가지고 그게 10,000원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조기의 가격, 고등어의 가격, 커피 가격이 떨어졌다 그 말이라고. 이건 한 번 나와서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예? 이제 단기하고 장기인데 나중에 이제 1월달, 2월달 이 과정에서 제가 단기란 말과 장기란 말을 아주 자세히 설명할 건데 요 단기하고 장기는 짧은 기간, 장기는 긴 기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기 그러면 짧은 기간이고 장기는 긴 기간 이렇게 하거든. 일반인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학에서 단기는 짧은 기간, 장기는 긴 기간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럼 만약에 단기를 짧은 기간 해버리면 그럼 7일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요 단기를 짧은 기간 하다. 짧은 기간. 단기를 짧은 기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고. 단기는 짧은 기간이다. 그러면 7일은 단기 장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기란 말은 짧은 기간 이런 뜻이 아니라고. 이런 뜻이 아니라 단기는 공급이 변화 없는 기간. 공급 변화가 없는 기간이 단기야. 우리 금단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아파트 공급은 증가 감소할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아파트 공급은 증가 감소. 증가. 근데 하루아침에 아파트 공급이 증가가 돼 안 돼요? 안 돼. 6개월 정도를 지나야 돼. 그럼 6개월 동안이 뭐가 돼? 단기가 되는 거야. 단기. 그러면 단기는 공급이 안 되는 거고 장기는 공급이 되는 거고 그게 장기 단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듣게 돼요. 요 단기는 장기는 무슨 차이냐면 경제학에서 단기는 다르다. 괴리 다르다. 근데 장기가 되면 뭔가 일치해. 여기에 경제 논리야. 경제학에서 경제 논리는 단기적으로는 달라지는 거야. 근데 장기적으로 일치한다고. 일치. 그러니까 지금 수업 오신 분하고 1월달에 오신 분하고는 처음에는 달라. 공부가 다르다고. 근데 7월달, 8월달 가잖아요. 거의 비슷해져요.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그래요. 장기적으로 가면 내년 7월달, 8월달, 9월달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는 거 여러분 많이 알게 돼. 그러니까 거의 일치해지는 거예요. 일치.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이렇게. 자, 이제 단기하고 장기 됐습니다. 이 개념이. 그러면 자, 단기는 일치한다, 괴리한다. 괴리. 장기적으로 뭐요? 일치. 그러면 돼. 자,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단기. 요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보겠다는 소리야. 자, 우리 금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인천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치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보다 높아져요. 이런 거야. 여러분 모두 다 동의할 거라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안 해요. 다 높다고 생각하죠.
아파트 가치보다 아파트 쓸모보다 가격이 훨씬 높은 거라 지금. 이 상태라고 이 상태. 왜? 너도 나도 사겠다고 달라지니까. 투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요 가치와 가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 그럼 요 단기에서는 자, 요거 단기장 요거 빼버리고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아파트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죠. 근데 단기는 공급 증가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단기야. 단기 그게. 그럼 단기는 공급 증가라면 안 나온다고. 여기서 끝난다고.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금단의 아파트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가치가 떨어져,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치보다 높아진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금단의 33평 아파트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해봐요. 가격이 1,000만 원이다. 그럼 가치보다 훨씬 떨어져 가격이. 그죠? 그럼 여기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죠. 근데 단기는 공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길이란 말이에요. 길 달라진다. 요 논리를 쭉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논리를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럼 여러분에게 요 논리를 설명하느라 물어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길이된다? 괴리. 단기 괴리, 단기 괴리, 단기 괴리. 그럼 이제 장기로 가봐요. 그럼 동그라미 1번처럼 되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요건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 그러면 이제 아파트 공급이 요건 이제 장기란 말이야. 장기.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져요? 요 가격이 떨어져. 가격이 떨어져서 가치가 같아진다고 이렇게. 예? 그럼 여기는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떨어졌죠.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렇지. 공급이 감소하지. 선생님 난 그거 모르겠어. 몰라도 된다니까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결론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요 부분이 여기까지가 단기야, 여기까지 단기. 그럼 여기는 장기일까 단기일까? 장기. 자, 여기 장기란 말이야, 장기. 그럼 장기는 가치와 가격이 뭐예요? 일치. 자, 단기, 괴리, 장기, 일치. 이 과정을 설명하라고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잘 찍자. 나올 일은 0.001%. 안 나와. 선생님 자신 있어? 578% 자신 있어. 안 나와. 단기, 괴리, 장기, 일치. 단기, 괴리, 장기, 일치. 여기에 지금 제가 8글자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말했는데 그게 힘들면 네 글자를 줄여. 장기, 일치. 그럼 단기는 괴리겠지. 장기, 일치. 장기, 일치. 장기, 일치. 선생님 미친 것 같아. 나도 미치겠어. 내가 미치겠어. 설명할 때. 자, 이게 가치와 가격입니다. 나올 확률은 매우 높진 않아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기출지문 지금까지 배웠던 기출지문 갑시다. 책 몇 페이지인가? 여기 기출지문 몇 페이지지? 아이고, 안 된다. 이거 지문 몇 쪽인가 제가 안 써놨어요. 미안합니다. 안 써와서. 자, 뒤로 넘겨봅시다. 예. 152쪽. 152쪽 기출지문 갑시다. 1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올해도 출제했습니다. 올해도. 오케이. 뭡니까? 있습니까?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법의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다. 법 의뢰인이 요청한다. 의사는 사회통념사 이거 안 나왔죠. 저는 시장가치, 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OX? O. 2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현황 기준 평가 있는 그대로. 그런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법의사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자, 3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번 가치란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가치는 주관적이다 그 말이죠. OX? O. 5번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을 일치하게 된 미쳐볼 것이다. 단기 일치입니까? 괴리입니까? 괴리. 장기 일치. 괴리하고 일치가 자리가 바뀌었죠. OX? X. 응? 자, 이제 다시 책을 이제 앞으로 가서요. 책 150쪽 같은데 150쪽. 150쪽. 140 앞에 그 뒷부분은 이제 가치 재원치라는 걸 생략하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와.
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150쪽 있는데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 출제할 확률은 약간 떨어집니다. 최근에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퐁당퐁당 내요. 그러니까 한 해 냈다, 한 해 안 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올해 출제했거든, 올해 출제했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안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 나올 확률보다는. 그렇지만 혹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2년 연속 나온 적도 있으니까 이제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사실은 이제 별표 3개네요. 빠갛게 됐으니까 나오면 다 맞춰야 되고 올해는 좀 쉬웠습니다. 거기 보면 29회 때, 30회 때, 31회 때 쭉 나왔는데 요거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매년 나온 거 아니라 사실은 여기 31회 때, 32회 때 이때는 32회 때는 단독 문제지만 31회 때는 지문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빈번하게 나온 게 아니죠.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어차피 여러분 150쪽 하면 하다 보면 표 나오죠. 그 표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그러니까 그 표가 사실은 별표 3개죠. 자, 보자고요. 그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이제 뭔 말이냐?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부동산을 평가할 거라고. 이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 이 부동산 평가할 거라고. 그 부동산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니까 이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속한다고. 그럼 요 빨갛게 되는 게 이 지역. 이 부동산이 이 지역에 속한다. 요 빨갛게 된 이 지역을 인근지역이라고 그래. 인근지역. 요 인근지역은 시험에서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그럼 인근지역이 뭐냐? 이거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인근지역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인근지역은 요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야. 속한 지역. 그러면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인 지역용 공이다. 요거는 좀 이루고 공부하기가 좀 있으면 이야기할 건데 일단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 인천 서구다. 이 부동산이 검단에 있다. 그럼 인천 서구에 있는 거죠. 서구. 뭐 그게 이제 인근지역을 보자고. 이제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인천 서구가 인근지역이다 이건 아니고 인근지역은 대상부에 속한 지역이야. 그럼 요 인근지역은 이 검단, 안길동, 요 안길동만 인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안길동하고 청라까지 포함해서 인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인천 서구가 인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인천 전부가 인근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근지역의 범위는 행정구역, 안길동, 무슨 동 이런 게 아니라고. 요 인근지역은 감정평가사가 보고 여기까지가 인근지역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야. 이렇게 인근지역 좀 있어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럼 인근지역이 있고 요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그걸 유사지역이다 그래요. 유사지역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말이야. 유사지역. 그럼 유사지역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럼 유사지역이 뭐냐고 물어봐. 유사지역이 뭡니까? 그럼 유사지역은 왜 유사지역 이름을 붙였냐면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다 해서 유사지역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은 인천이어도 남동구하고 우리 인천 서구하고 지역적 특성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됐죠? 근데 요 서구하고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사지역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여기 인천이 좀 힘들면 자, 다 할 거야. 서울을 예를 들면 알고 서울. 그럼 서울 여기가 노량진이라 이거 노량진. 여기가 그럼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 건물입니다. 노량진 가면 고시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노량진에 있는 이게 고시원 건물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이 노량진 일대가 인근지역이 되는 거라고. 인근지역. 그럼 이제 이 노량진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우리 서울에 몇 군데가 있다고. 그러면 노량진과 지역적 특성이 가장 유사한 지역이 어디 같아요? 신림동입니다. 신림동이면 고시원 있고 그러잖아요. 학원도 많고. 그럼 여기가 신림동이에요. 신림동. 그러면 또 이 노량진하고 지역적 특성이 또 유사한 지역이 있어요. 노량진과 신림동이 가장 유사해요. 근데 우리 서울에서 또 학원들이 많이 밀집이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치동도 있잖아요. 물론 대치동은 수능이지만 노량진도 수능 있잖아요. 그러면 대치동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지. 또 요즘은 좀 뜸하지만 예전에 보면 그러면 학원들이 밀집한 지역이 저기 어디 있냐면 홍대 입구에 있었어요. 홍대 입구에. 홍대 입구, 좀 연대 입구 그러잖아요. 거기에 공인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거기서 또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신림동은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노량진은 공무원 공부고 신림동 이쪽은 아니 신림동이 아니라 저 홍대 입구 쪽은 거기 공인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 종로 쪽 가면 또 뭡니까 그 검정고시 이렇게 있었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사지역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종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의미 아시겠죠? 그러면 인근지역은 대상보다 이 부분에 속한 지역이고 유사지역은 인근지역, 노량진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뭐란다? 유사지역이라고 그래. 그럼 유사지역은
유사지역은 대상부에 속한 지역입니까? 속하지 않는 지역입니까? 속하지 않는 지역. 그게 포인트예요. 유사지역은 대상부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고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다 해서 유사지역 그렇다고. 그 인근 지역은 몇 개입니까? 하나. 유사지역은 몇 개입니까?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소리야. 지금 세 개만 써놨지만 유사지역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럼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 있다고. 요거 넓은 지역 그걸 동일 수구권이다 이렇게 불러. 동일 수구권이다. 그러니까 동일 수구권은 여러분 책하고 약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써놨는데 동일 수구권은 요 대상 부동산을 포함하고 인근 지역 유사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 요걸 이제 동일 수구권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제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감정평가사예요. 감정평가사인데 이 부동산 노량진에 있는 고시형 건물을 평가로 가요. 그러면 이 건물 가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되죠. 그걸 개별 분석이라고 한다고. 개별 분석. 응? 그럼 지역 분석은 이 고시원이 속한 지역. 그럼 노량진에 있는 고시형 건물이 속한 지역. 노량진, 그다음에 신림동, 그다음에 노량진과 신림동 포함 넓은 지역. 동일수권. 요 세 가지 지역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그러면 요 노량진의 지역적 특성, 신림동의 지역적 특성, 요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있겠죠. 그 지역적 특성이 이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그것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야. 그럼 지역 분석은 자, 요 부동산의 가격은 요 부동산의 가치는 요 지역이 어떻게 바뀐가에 따라서 요 부동산의 가치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지는 거야. 그럼 용산의 대통령 직무실이 만약에 노량진으로 온다고 봐요. 노량진으로. 그럼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같을까 달라질까?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그것을 가액을 표시한 게 감정평가인데 근데 이 부동산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가 속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 이 지역이 변하면 이 부동산도 가격도 변동한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먼저 지역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자체를 분석한다. 이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야. 그럼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권,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권 분석한 게 그게 지역 분석이야. 그럼 이 지역 분석은 어디를 합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지역 분석하고 자 이제 개별 분석 두 개를 이제 비교할 거예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두 개를 비교하면 그럼 지역 분석은 어디를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입니까?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권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개별 분석은 어디를 분석하는 거야?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야.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할 것 같아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선행 분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개별 분석은요? 후행 분석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다 똑같게 생겼다. 모든 부동산이 똑같게 생겼다면 개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개별 분석은 부동산에 갖는 개별성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이제 개별성 이렇게 나와요. 개별성. 그 부동산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요 부동산이 움직이면 감정 평가할 때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에 지금 노량진 있는 거야. 노량진 있는데 오늘은 노량진 있는데 내일은 인천으로 와버려. 이게. 그러면 여기에 어제는 노량진에 영향받았고 오늘은 인천 영향받았고 그러면 오늘 인천에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하는데 또 내일 다른 데로 가버려. 그럼 지역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지역 분석하는 것은 부동산이 못 움직인다? 부동성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하게 된다. 이 소리야.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역 분석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이 지역을 분석하면 이 지역에 자 노량진 가볼게요. 노량진의 모든 부동산들이 노량진의 모든 토지가 고시형 건물은 아니죠. 그러면 노량진에 가면 고시형 건물도 있고 주택도 있고 상점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량진의 일반적인 토지형이 고시형 건물이야. 그 일반적인 토지형을 표준적 사용이라고 해. 표준적 사용. 그럼 노량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형은 뭡니까? 고시형 건물이다. 그럼 남동공단 가봐요. 남동공단에 가면 공장만 있습니까? 상가도 있습니까? 상점도 있어요. 근데 남동공단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토지형은 뭡니까? 공장 건물이죠. 그걸 표준적 사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는 표준적 사용. 그럼 지역 분석을 통해서 뭘 분석합니까? 표준적 사용을 판정한다. 그러고 나서 지역을 분석하면 이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평당 약 1,000만 원쯤 한다. 얼추 그걸 가격 수준이라고 가격 수준.
그럼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그럼 개별 분석을 통해서 이게 지금 고시원 건물인데 차라리 고시원보다는 학원 건물이 적합하다. 그러면 최고 가치, 자, 다시 봐요. 집중. 여기 지금 고시원 건물입니다. 근데 이게 고시원 건물보다는 학원 건물이 적정하다면 지금 이 건물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서 보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너는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가 최유효 이용을 분석하는 거야. 그럼 최유용을 분석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너는 얼마짜리 나온다고. 자, 구체적 가격. 요 표가 여러분 책 150쪽 하다 보이는 거야. 요 표를 주로 낸단 말이야. 표. 얼추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요 표를 한번 이제 보러 갈게요. 요 그림을 받고 이제 표를 보러 갑시다. 지역 분석은 이 지역의 지역 요인을 분석해요. 요 지역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만 갖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럼 개별 분석은 이 부동산에 개별 요인이 있다고 그걸 분석해서 최유 사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이렇게. 자, 표로 가볼까요? 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표. 지역 분석. 어디 분석합니까? 인근적, 유사적, 동의수권.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판정한다. 지역 분석이 먼저 합니까? 개별 분석이 먼저 합니까? 지역 분석,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대상 분석 자체, 후행 분석 나중에 하는 거고 최유형과 구체적 가격 판정한다. 개별 분석은 개별성 때문에 해야 되고 지역 분석은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어디가 거시적입니까? 지역. 개별 분석은 미시적. 어디가 전체적입니까? 지역. 어디가 부분적입니까? 개별. 자, 이제 이 부분 요거 2개 남았는데 자, 이거 볼래요? 이 부동산을 평가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만약에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시장통인데 이게 독서실 건물입니다. 스터디 카페. 그럼 시장통인데 스터디 카페예요. 그럼 이 독서실이 주위 환경과 적합해요? 적합하잖아요. 적합하지 않아요. 시장통이라니까 시장통. 여기 공부 좀 하려는데 밖에서 고등어 2마리 2,000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죠? 그러면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 감가를 경제적 감가. 야, 나중에 이 내용을 자세히 배워 이제.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이 건물 가서 본다고. 그럼 이거 평가로 가서 이게 10층짜리 고시원 건물이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이 건물에 이제 내부 구성 요소랑 있는 거야. 10층짜리 건물이면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고 층별로 화장실이 있어야 돼. 근데 3층에 하나씩 화장실이 있는 거야. 그럼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안 맞았다 간다고. 그럼 균형이 안 맞으면 가격을 감가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지. 그런 감가를 기능적 감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보자. 예? 지역 분석했어요. 근데 주위 환경과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적합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역 분석을 통해서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았다. 적합의 원칙이 위배됐다. 그럼 감가한다. 그래서 감가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개별 분석은 자, 이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개별 분석은 이 지역을 분석한 게 아니라 이 부동산 자체. 내가 감정평가사 이 건물 평가한다. 여 가서 본다는 거야. 이 건물 가서 본다. 그러면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9층까지 올라갈 때 힘들다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막 짜증나고 그렇죠? 근데 엘리베이터 2개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맞은 거라고. 그럼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고 화장실이 9층에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 6층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럼 내부 구성 균형이 안 맞는 그걸 균형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그럼 균형이 안 맞으면 감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것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요거 물어본 거야. 요거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요거 2개 다 외우면 그럼 힘들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외우는 방법을 써놨어요. 개별 분석에. 그래서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후! 이렇게 써요. 요거 알면 다 맞춰. 다 맞춘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개. 왜 웃고 그래? 왜 웃고? 자, 개. 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후.
그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요 대상, 아니, 개별 분석이 대상 분석, 요건 다 알잖아. 응? 자, 따라 해볼까요?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간다. 후 이렇게 후를 잘해야 돼. 후. 그냥 후가 안 되고 후. 그러면 끝. 무조건 맞죠. 요거.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간다. 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알면 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맞출 문제가 10문제, 10번 이상 나왔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나오면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90%가 옆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역 분석 모른다 하더라도 개별 분석.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간다. 후. 어느 분들 그럼 메뚜기는 어떻게 되냐? 메뚜기 나오지 마. 김만. 김. 그럼 끝나는. 응? 자, 그다음에 이제 인근지역이 나왔네. 인근지역. 자, 인근지역 요거 보고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할 건데요. 자, 인근지역 봅시다. 인근지역만. 그 인근지역에서 지역령이 공유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노량진입니다. 그럼 노량진에 있는 부동산들은 이 노량진에 있는 부동산은 지역이 같죠. 지역 같으면 그 지역에 주는 요인들은 같을까 다를까? 요 금단이라는 지역에 어떤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요인이. 그것을 지역요인이라고 한다고. 그럼 남동구에 어떤 요인이 있다. 그것을 남동구의 지역요인. 그럼 금단에 어떤 요인이 있다. 그것을 금단이. 남동구는 계속 인구가 감소. 금단 인구가 증가. 그게 그 지역의 지역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인근 지역은 대상에 속한 지역이죠. 그럼 요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지역 요인이 같다는 거야. 지역 요인. 그것을 지역 요인 공유한다 그런다고. 요걸 개별 요인으로 공유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개별 요인 공유. 개별 요인 공유 이렇게.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지역이 같으니까 뭐가 똑같다? 지역 요인이 똑같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개별 요인 공유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가 물어봐도 니나 해라. 나는 모르겠다.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까지 정리했고,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나왔습니다. 개별 분석 나오면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간다. 후, 그럼 끝이. 처음 듣는 말이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유난히 힘들어하십니다. 감정평가가 어렵긴 합니다. 자, 책은 151쪽까지 정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153쪽의 감정평가 규칙 영어 정의는 오늘 하지 않고 이제 155쪽 가볼래요? 155쪽 가면 감정평가 방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감정평가 방식. 이 부분부터 이제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10분 쉬었답니다.